2021년 10월 도산대로에 묵직한 메스 덩어리가 내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헤르조그 드메롱의 송은 아트스페이스가 개관한 것인데요. 처음 조감도와 투시도를 보고 들었던 생각은 감각적이다, 특이하다, 이대로 지어줄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근데 네, 진짜로 그대로 지어졌네요. 놀랍습니다. 사실 헤르조그 드메롱 말대로 도산대로에 좋은 건축이 없기 때문에 군계일학의 건축물로 보이는데 보면 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HDM의 작품이 맞나? 제가 아는 HDM은 송은처럼 단번에 메스가 모두 파악되는 좌우 대칭에 무겁기만 한 하나의 재료로 퉁쳐버리는 디자인을 하는 건축가가 아니라서 아름답긴 하지만 오히려 안도다다오나 알바로 시자에 더 가까운 디자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HDM은 갤러리, 오피스, 주택에서부터 스타디움까지 정말 다양한 스케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건축물을 설계하고 프로젝트마다 감각적이고 튀는 결과물들을 보여줘서 명확히 한마디로 특징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HDM의 대표작들을 살펴보면서 나름의 공통점들을 정리해보면 메스감과 동시에 읽히는 요소들, 굉장히 민주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듯한 다른 듯한 이미지들이 우수히 반복되며 전체를 이루는 마치 복제 이미지들을 연속시킨 앤디 워홀의 작품을 보는 듯한 인면 디자인은 HDM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때문일까요? 테이트 모던으로 그들의 공간을 풀어나가는 설계 철학이 재평가받기 전에는 그들의 작품은 공간적인 이야기보다 외장 재료에 대한 비중이 더 높은 외피 디자이너로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한 입체적이고 새로운 재료들, 공간과 단절된 외피보다는 공간과 연계하거나 일체를 이루는 수준 높은 디자인으로 과거의 외피 디자이너라는 오명은 충분히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송은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한 듯한 결과물입니다. 공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무판 재질이 찍힌 노출 콘크리트 인면은 새롭기는커녕 이미 100년 전에 코르비제부터 사용했던 기법이고, 나무의 재질이 손의 촉감을 통해 읽힐 만큼 거친 느낌의 유니테 다비타시용이 맨들맨들 부드러운 느낌의 송은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수많은 훌륭한 HDM의 인면 사례 중 하나만 예로 들자면, 현재 한국에서도 공원 및 건축 인면 혹은 인테리어 요소로 심심치 않게 보이는 돌망태를 활용한 도미너스 와이너리를 들 수 있습니다. 1999년 HDM이 건축물 인면으로 처음 사용하여 대중화된 것인데, 빛과 바람, 지역성과 시공적인 면까지 고려한 와이너리 프로젝트와 송은을 비교하면 인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건 아닌데 너무 쉽게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HDM은 정말 여러 프로젝트에서 계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수직 동선이 아닌 공간으로 인식하며 이동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행위를 발생시키고 그것을 관찰할 수 있도록 역동성과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공간의 주인공과 같은 나선형 스파이럴 계단을 계획하는데, 지하층에서 본 보이드의 공간감은 훌륭하지만 계단과 마감에서 이전 프로젝트들과 아주 유사했고 더 발전된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안도다다오의 트레이드마크인 노출 콘크리트로 인해 여러 프로젝트들이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공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막상 자가복제다, 똑같은 패턴의 연속이다 라고 할 만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과는 상반됩니다. 네, 제 생각은 HDM의 업무 태만, 송은 문화재단은 약간의 먹튀를 당했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대표작들을 보면 정말 사력을 다해 평범해 보이지 않으려 치열한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송은과 비교하면 그런 면에서의 퀄리티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딱 명품 브랜드의 노벨티 제품 정도로 생각됩니다. 노벨티 제품이란 일반적인 명품 브랜드가 효과적인 광고를 위해 VIP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품으로 정가품을 판단할 수 없고 비매품이라 AS도 어렵고 섬세한 작업도 부족한 아이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송은 아트스페이스가 HDM의 작품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정한 HDM의 작품이냐 하면 그것도 아닌 HDM의 노벨티 제품쯤으로 여겨지는 건축물입니다. DDP의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건축적으로 DDP에 대한 높은 가치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는 비정형과 유려한 곡선, 창의적인 재료를 통해 표현되는 누가 봐도 자하디드의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축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하디드 아키텍츠라는 회사는 남아있지만 자하디드의 죽음으로 그녀의 생전에 그녀의 건축적 철학이 그녀 본인의 손을 통해 직접 설계된 작품이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면서 그 상징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송은으로 돌아와서 한국이, 특히 도산대로가 보여주듯이 설계 후진국으로 남아있는다면
송은 아트스페이스와 같은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 어쩌면 당연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설계안 그대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충격적인 건데, 한국 무명 건축사 사무소가 만약 이 설계안 가지고 건축 심의를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예측하건대 대로변인데 1조권 사선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피스에 창이 없네요. 설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층부 전면부 가로 환경 개방감이 부족하니 재료를 바꿔서 오세요. 이런 요청들로 투시도대로 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건 그냥 제 한풀이고, 그래도 건축물을 경험하고 비판하는 것은 별도로 봐야겠죠. 우린 현대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이니까. 경험의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주 훌륭합니다. 동측면 주출입구를 통해 로비로 들어가면 너무나도 알바로 시자틱한 곡선의 콘크리트 보이드를 통해 지하 전시 공간이 보입니다. 내외부 모두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하다 보니 콘크리트 벽이 두꺼워져서 1층하고 지하에선 LTE가 잘 안 터지기도 했습니다. 주차램프 상부를 활용한 나선형 계단을 올라가면 미디어 아트 전시 중인 계단식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램프를 이용한 효율적인 공간이면서도 조금 밝긴 하지만 미디어 아트를 편하게 감상하기 좋은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2층, 3층 전시장은 특이한 사항은 없고 남쪽으로 폐쇄적이고 북쪽으로 개방적인 인명 계획으로 갤러리에 과도하지 않은 조도가 유지되도록 계획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전시할 벽면을 만들기 위해 과도한 복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전시 면적상의 로스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갤러리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사실 위에 보면 단순히 로비 천장이 보일 뿐이지만 이런 공간감을 서울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 미술 작가라면 송은 아트스페이스에서 전시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시되는 작품보다 공간의 눈이 뺏기기 때문이죠. 이상으로 송은 아트스페이스 비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 아트스페이스 바로 옆쪽에 있는 건물, 신세계 인터내셔널 1층에 있는 브랜드이자 어쩌면 동양인보다 동양적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해버린 어떤 건축가이자 가구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겠습니다.